꼭 물어보신대요. 너 혼자 100점 맞았어? 왜 울어? 똑해. 시키는 대로 해. 감정 표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참 자존감이 높을 필요가 있어요. 뭐가 계속 필요하죠? 칭찬. 너 잘할 수 있어. 나 너 믿는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걸 원해요. 나는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인물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자존감이 생길 거라 저는 믿습니다. 4인 사색,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오늘 세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조세핀 킴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요, 그 문화 차이, 세대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를 좀 이해하는 방식들을 좀 가르쳐 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고요. 두 번째는 자존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네. 네. 나의 표정, 나의 얼굴, 그쵸? 표정, 그리고 말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중에 옆에 안 계셔도 다 들리고 보이고. 네.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없을 때 이 아이가, 그쵸? 들을 수 있는 나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일까? 네. 정말 그 아이가 어려울 때 엄마한테 들리는 목소리가 너 잘할 수 있어. 나 너 믿는다. 밀어주시는 그런 거, 파이팅! 치어리더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안 그래도 좌절하고 있는데 더 그냥 콱콱 누르는 그런 목소리인가? 그리고 그 아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표정, 나의 어떤 표정이 보일까? 만족하는, 그냥 너 있는 자체가 좋은 그런 표정? 아니면 항상 뭔가 좀 못마땅하는 이거 하나만 고치면 넌 내가 보니까 너는 게을러. 이것만 하면 가능성은 많은데 왜 안 해?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잔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녀들은 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잔소리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뭐를 덜 하셔야 될까요? 잔소리. 네. 부모님의 자존감이 사실 대물림돼요.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 거는 사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부모님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진짜 아이의 거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히 자존감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자존감이 사실 대물림돼요. 네, 그러면은 알고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엄마의 자존감은 그 딸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고 아빠의 자존감은 그대로 아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잡아서 그 자리를 하고 있을까?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떠세요? 네, 사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안 그런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의 자존감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가장 이쁘셔야 되나요? 항상 유명 메이커 옷 입으셔야 되나요? 안 그러시죠? 네,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면 항상 뭔가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 불편한 그런. 거울을 보면서 엄마가 항상 요것 좀 떼고 요것 좀 땡기고 저희가 사실 네, 재밌잖아요. 네, 그렇게 하실 때 많으시죠? 잡지 보면서 요것도 좀 그럴 때 많은데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여자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자기도 뭔가 좀 어떤 아이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섭식 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게 걸린 아이였어요. 예, 얼마나 심각했냐면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자기는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뼈밖에 없는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볼 때는 예, 뚱뚱한 거예요. 근데 막 대화를 하다가 이게 언제부터 그랬을까 하고 알고 보니까 엄마하고 잘못된 대화 한 번. 무슨 대화였냐면 우리 이번 여름에 가족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너가 5kg 안 빼면 안 찍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너가 이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실 때 있잖아. 나 같은 위대한 사람한테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속상하실 때 있으시죠? 나는 좀 똑똑한데 너는 니네 아빠인가 보다.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외모도 우리가 그렇다 이거죠. 사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참 건강하다.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한국에 살다 보니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처음 봤는데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너무 그쵸? 쉽게 얘기하는 판단들. 저는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외모 가지고 칭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칭찬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리고 판단도 마찬가지고. 근데 참 속상해요. 여드름 딱 하나 났을 때 열심히 가리고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떠죠? 어머 여기 뭐 났네. 제일 짜증나요. 그런 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습관이 많이 일어나는 집에는 또 그 아이들이 어떨까요? 네, 계속 그쪽에 이제 민감해지는 거예요. 참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겠죠.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남에게는 너무 관대한데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요. 남이 실수했을 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내 자신은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이거보다 더 나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떤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어머님들은 돌잔치 한 번 하고 쓰러져요. 왜냐하면 그 돌잔치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사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나의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나는 최고의 엄마고 이게 잘 안 됐으면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말씀에도 보면은 특히 요한일서 1장 9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사해 주시면 내 자신의 잘못도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나는 완벽해요. 없어요. 나는 완전 천사예요. 그런 분 없으시죠? 네. 근데 지금도 내가 언제 잘못했던 거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이룰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사해 주시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도 조금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너가 그때 그랬지만 이젠 잘할 거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렇죠? 그러면 나도 내 자신을 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가 하는 꼴이 그렇지.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아이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다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에 대해서 또 너무 재밌는 게 있는데요. 부모님이 자존감이 낮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역시 낮은데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이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속사람이 탄탄하지 않으면 다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 봐도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도 나랑 제일 비슷한 점들이 자꾸 나오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리마인드가 시키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모욕적인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 상처 주는 말.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가 하는 꼴이 그렇지. 예, 굉장히 비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네, 사실요. 부모님은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이 하는 대로 그냥 관찰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계속 자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속이 어떻게 되죠, 이제? 특히 2번 깨웠어요. 근데 계속 자요, 무시하고. 이때는 참 참기 힘들죠. 근데 이럴 때도 모욕적인 말보다 그냥 관찰. 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고 있네? 웬만한 아이들은 그 말만 들어도 어머, 일어나야지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예, 끝에 가서 꼭 트위스트를 해버린다 이거죠. 예. 아직도 안 일어났어.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3개나 들어가요, 부정적인 말이. 이러다 보면은 생각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듣는 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안 그런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커서 우리 엄마처럼 안 해야지 하신 것들이 있으시죠? 근데 똑같이 하시죠? 거울 보시면서 어머, 내가 우리 엄마가 돼버렸네, 그러실 때 많으시죠? 보고 느낀 것들이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네, 머리로는 달리 알아도 듣고, 이래서 사실 학대받는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그런 상황에 또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아픈데 왜 그러십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못된 것도 알고 내가 나한테 아픈 것도 알고 상처되는 것도 알지만 익숙하니까 편하다. 내가 익숙하니까 편하다. 아버지가 알코올릭 중독자면 그 딸이 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절대로 저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해. 근데 어떻게 하죠? 똑같은 사람이랑 하게 돼 있어요. 왜죠? 그거를 내가 고의적으로 힐링 받지 않고 치유하지 않고, 그렇죠?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익숙한 거를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거가 나에겐 편한 거니까. 예, 그렇게 변화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언어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상처 진짜 많이 받아요. 야, 너가 그랬다며? 니네 엄마 속상했겠다 얘. 아니 근데 꼭 그렇게 말씀을 속상하네. 안 그래도 속상한데 또. 네, 참 특히 우리 언어 중에는요 너무 쉽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2가지. 죽겠어? 미치겠어. 아니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좋아도 좋아 죽겠어, 싫어도 미워 죽겠어, 배가 불러도 배불러 죽겠어, 배가 고파도 배고파 죽겠어, 아니면 좋아도 이뻐 미치겠어, 보고 싶어 미치겠어 하면서도 싫어서 미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살률, 우울증 다 1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항상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말들이 씨가 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특히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크리스찬들은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어 습관부터 바꿔야 되겠죠. 네, 사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엄마, 집에 가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네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요 목소리까지 달라져요. 사실 목회자 자녀들 중에 삐딱하게 나가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저 똑같은 입술에서 강단에 서시면 저런 말씀이 나오고 집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냔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하고 가버려요.
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죠. 또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는 참 속상해요. 자존감 키우자 막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으쌰으쌰. 아이의 자존감을 살리자. 근데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의 자존감을 살린다고 아이의 숙제 같은 거를 90% 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맨 10% 아이가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뭐라 그러죠? 너가 이거 다 했어. 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이거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실수로, 실패로, 그쵸? 이겨내면서, 배워가면서 느끼는 것들인데, 이렇게 자존감을 키워준다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시 또 결과 때문에 우리가 목숨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도 달라요. 우리는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오면 주로 뭐라 그러죠? 너는 쫀심도 없냐? 네. 걔 누구야? 데리고 와. 자존심 센 아이들 참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자존심 센 분들하고는 일하기 힘들어요. 그냥 다른 부서로 가세요.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들죠? 자존심이 강할 때는 속한 사람이 비어 있고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겉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키워내시려면 한 가지가 있는데 자꾸 비교하시면 돼요. 걔는 그랬는데 너는, 야, 걔네 부모는 우리보다 돈도 없는데 너는 왜? 아니면 누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계속 비교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100점 맞아서 집에 와도 행복해 하시지 않는데요. 꼭 물어보신대요. 너 혼자 100점 맞았어? 왜냐면 이제 100점도 그냥 100점도 좋지 않아요. 이제 혼자서 100점 맞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자존심만 세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거, 야야야, 다른 건 몰라도 그 집사님 애만 이겨. 그래야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어.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뭐가 세진다고요? 자존심 센 사람들은 정말 같이 있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네. 왜냐하면 상처가 많을 땐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상처 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계속 주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불만족하고 있으니까. 진짜 나밖에 모르는 거 사소한 일에 계속 칭찬하시면 생겨요. 우리 아이만 막 근데 무조건 칭찬하셔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살이 되는 칭찬은 과정에 대한 칭찬이에요. 자부심이라는 개념도 있죠. 네, 자존심 이해하셨죠? 자존감도 이해하셨죠? 그럼 자부심이라는 건 뭘까? 내가 뭔가 투자했을 때, 열심히 했을 때 얻어내는 그 성과. 아, 뿌듯하죠. 그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뭘까요? 다음에 열심히 했을 때 잘 안 됐어요. 자부심이 올까요? 네, 실망이 오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그런 감정이에요. 오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자기는 고양인데 거울을 보면 사자가 보여요. 이해되시나요? 나는 요만한 고양인데 사자를 봤을 때 이거는 바로 나르시즘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밖에 모르는 거 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를 부풀어서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몰라주면 이제 열받는 거예요. 나 이따만한데 왜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냐. 이거는 언제 생길까요? 사소한 일에 계속 칭찬하시면 생겨요. 어머머머, 우리 왕자님 오늘도 학교 다녀오셨어요. 사소한 일. 아니, 다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우리 아이만 막 제일 짜증나는 그 교회에 나오시는 엄마들 누군지 아세요?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일 짜증나는 엄마는 누구냐면 아이들이 수두룩한데 자기 아이 간식만 가지고 와요. 아우 짜증나요. 누구밖에 모르는 거죠? 네. 내 자식이 나한테 귀하면 다른 아이들도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요만큼한 거 봤어? 역시
근데 참 희한하죠. 자존감을 키울 때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라고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무조건 칭찬하셔도 좋은 게 아니에요. 두 아이가 걸어가는 거 봤어요. 고등학생들인데 둘 중에 엄마가 오셔가지고 야 너가 걔야 막 칭찬을 하고 가셨어요. 막 비행기 태우셨어요. 가셨어요. 둘이서 계속 걸어가는데 친구가 야 니네 엄마 맨날 저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엄마의 아들이 신경 쓰지 마. 아니 왜요? 칭찬해줬는데 왜 안 좋아해요? 가치 없는 칭찬. 왜 내가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지, 왜 칭찬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굉장히 특별한 거 아시죠?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칭찬도 가치 있는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칭찬이 가치가 있을까요? 근거 있는 칭찬. 네. 그리고 사소한 일 아니고, 그렇죠? 정말 그 과정에 대한 칭찬. 이거는 정말 살이 되는 칭찬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손님들이 오셨는데 오늘도 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근거가 있죠. 왜 칭찬받는지 알죠? 나도 왜 칭찬을 하는지 알죠? 이거는 반드시 살이 되는 칭찬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과에 칭찬을 하시는 또 100점. 어떤 선생님이 기가 막히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반에 있는 아이가 컨닝을 해서 들킨 거예요. 그래서 불러냈어요. 부모님도 오시라고 했어요. 물론 누구만 오셨을까요? 네. 아버님들도 좀 출동하셔야 돼요. 근데 엄마만 오셨어요.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나 바쁜 사람인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불러냈어요? 네, 그러면서 눈 한 번 감아주시면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고 나도 좋고 학교도 좋고 다 좋은데 뭘? 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똑같이 한다 이거죠. 우리 아이밖에 모르고 어떤 방법을 써서도 그 결과를 얻어내는. 근데 진짜 뜻깊고 정말 나에게 살이 되는 칭찬은 과정에 대한 칭찬이에요. 어떻게 나르시즘을 만들어내냐고요. 유치원 아이에게 아버지가 나무를 열심히 그렸어요. 지나가다가 야 세상에서 최고 나무. 그러고 갔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역시 내가 그린 나무 세상에서 최고. 근데 다음 날 유치원에 갔는데 옆에 아이의 나무를 보니까 너무 근사해요. 어떻게 될까요? 꺼지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헛된 거품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근거 있는 칭찬도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 세상에서 너가 제일 이뻐. 거짓말이에요. 부모님 아시죠? 세상 어느 구석에 어디엔가는 우리 자식보다 이쁜 아이 있어요. 잘생긴 아이 있어요. 똑똑한 아이 있어요.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맞아. 우리 아이가 최고가 아니다.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상처 덜 받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발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과정에 대한 칭찬은 진짜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가 너를 1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더라. 이런 아이들은 뭐가 중요하게 되죠? 네. 시험을 내가 결과는 상관없이 내가 일단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칭찬은 정말 뼈에 살이 되는 그런 칭찬. 결과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과장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나르시즘. 네, 오늘은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안타까우시죠? 네, 사실 이런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으시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발전되면, 그렇죠?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